자, 오늘은 대표적으로 철학하면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두 가지 주요 분과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형이상학이고 두 번째는 윤리학이에요. 자, 오늘은 형이상학부터 알아봅시다. 다음에 윤리학을 하고요. 보통 사람들은 철학하면 형이상학과 동일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형이상학이란 무엇일까요? 일상적으로 형이상학이란 말이 가끔 쓰이긴 하죠. 예를 들어서 누가 애매모호한 말을 하면 참 형이상학적이구나 이런 말을 하죠. 이때 형이상학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경험과 무관한, 그래서 매우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철학적으로 형이상학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 자체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경험과 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마다 그러면 형이상학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대별로 형이상학이라는 학문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고 철학자마다 형이상학이라는 이름으로 다루는 대상과 주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상학을 하나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란 단어 어원적으로 분석하면 형이상학이라는 말은 히라보로 메타피지카에서 온 말입니다. 영어로는 지금 메타피직스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메타라는 말, 접두어로 메타란 말이 붙으면 넘어서 이면에란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 피직스, 피지카는 자연학 혹은 현대에서 물리학이죠. 단어 그대로 이해하면 자연학을 넘어선 것에 관한 학문, 물리적인 것을 넘어선 것에 관한 학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좀 더 유연하게 이해하면 형이상학이란 자연, 경험적 대상을 넘어선 것에 관한 학문이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철학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해보고 싶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철학자별로 어떻게 형이상학이라는 학문을 다루는지를 검토하면 될 텐데, 일단 지금은 큰 맥락에서 형이상학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이상학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여러분, 형이상학은 기본적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경험되지 않으나 우리가 고민하고 뭔가 찾아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신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경험이 되나요? 절대적이고 완전한 것에 관해서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고민 안 하십니까?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내가 완전했으면, 이 세상이 완전했으면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있다라면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 이게 바로 가장 초기적인 형태, 오히려 가장 근원적인 형태의 형이상학의 주제입니다. 보통 형이상학하면 아리스토텔레스를 떠올려요. 왜냐하면 형이상학이란 말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왔다는 게 하나의 설인데, 꼭 굳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 형이상학이라고 불리는 학문에 다루는 주제는 신과 같은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존재 들어가면 어렵죠. 그래서 형이상학을 존재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존재론이 뭐냐? 존재론이란 말 그대로 있음에 관한 학문이에요. 무엇이 진짜 있는가? 누군가 내 앞에서 있는데 지금 내 말을 열심히 듣고 있지 않아요.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묻죠. 너 진짜 여기 있는 거 맞아? 이것도 나만 이렇게 말하나요? 너 여기 있는 거 맞아? 진짜 너 맞아?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근데 뭐가 진짜 있는 거냐? 라는 물음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그냥 있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진짜 있다라고.
예를 들면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데 우리가 경험으로 접하는 대상들은 항상 변화하고 사라지죠. 그렇다면 진정 유일하게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참으로 있는 것,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바로 대표적인 게 신인 것입니다. 형이상학은 그래서 이처럼 존재에 관한 진짜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던지면서 시작돼요. 물론 나중에 근대시대 합리주의 전통의 철학에서는 형이상학을 또 다르게 전개합니다. 그리고 칸트가 또 다르고 이후에 헤겔이나 기타 현대에서 형이상학을 다루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있는 형이상학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는 자연적인 것, 경험적인 것을 넘어서 존재하는 것, 존재 일반, 있음에 관한 것임을 여러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형이상학에서는 어떤 개념들을 쓰는지 좀 알아보는 걸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 형이상학에 쓰는 개념들은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 개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실제론, 유명론. 먼저 여러분 이런 말 쓰나요? 그리고 보편자, 개체, 실체, 이런 개념들이 사용됩니다. 이런 개념들은 나중에 소셈의 철학 강의에서 플라톤을 다룰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 일단은 간단하게 이해하면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다루는데, 하나는 존재, 과연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물음, 다른 하나는 범주에 관한 것입니다. 너무 어렵죠? 존재는 뭐고 범주는 뭐고. 근데 더 간단하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존재라는 건 이런 문제예요. 무엇이 실제 있는가? 이런 물음도 되고, 가장 궁극적인 존재, 제1의 존재, 이런 물음도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사물이라고 부르거든요. 다양한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같다, 어떤 것은 다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죠? 두 개가 같다면 그 두 개는 같은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 두 개를 같게 하는 것이 그 무엇에 관한 학문이 형이상학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엇인가 같다면 그들은 무엇인가를 같이 갖는다라는 것이고, 그 갖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에 같이 참여한다, 아니면 둘 다 똑같은 것을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이 같다거나 혹은 어떤 것이 어떤 관계를 갖는다, 이때 관계는 이런 거죠. A와 B는 같다, 이런 식의 관계도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와 B는 1m 떨어져 있다, 이런 것도 관계거든요. 그쵸? A 입장이나 B의 입장에서나 똑같이 1m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관계, 같이 동등한 관계에 있는 것을 대칭적 관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비대칭적 관계라는 것을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다 할 때, 좀 더 A, B로 얘기하면 A는 B의 아버지다 라는 말은 되지만 B는 A의 아버지란 말은 되지 않죠. 왜냐하면 B는 아들이니까. 둘 사이의 관계에서 동일하진 않죠. A와 B가 같은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비대칭적 관계라고 불러요. 많이 어렵죠? 결국 이처럼 형이상학이라는 건 막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개념들, 그 다음에 어떤 관계들, 이런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사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불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소개하자면 형이상학에서는 보편자, 개체 이런 말 쓰거든요. 보편자, 개별자, 특수자 이런 말도 일상적으로 잘 쓰진 않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각각의 사물은 개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각각의 사물들을 묶어서 부를 수 있죠. 사람들, 동물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 고양이들 이런 식으로. 이처럼 각각의 것들에 이것처럼 부를 수 있는 것, 각각의 것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집합으로 부를 수 있게 만든 것을 보편자라고 보통 말해요. 너무 더 어렵게 얘기했나요? 어렵습니까? 자, 일단 형이상학.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고하는 패턴은 기본적으로 형이상학적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존재에 관한 물음을 우리는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형이상학을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하나 각각의 개념들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가지고 형이상학을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칠까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